이탈리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당을 향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야당이 감시하고 공격하는 자리라면 여당은 권력을 쥔 만큼 책임지고 포용하는 자리란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의 말을 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여당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방 중에도 이처럼 강한 어조의 글을 올린 건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일단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뭐 그냥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뜻 잘 받들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공감한다. 이 정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고 여당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연한 명제죠.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기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정청래 대표는 소위 부답,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 발언 보고 좀 설득론도 다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어서 좀 대표님 정리된 입장이 있으실지. 왜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지금요? 어제 저희 박지원 의원께서 대통령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있어서 혹시 당 안팎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대표님 그 전당대회 불출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좀 입장이 있으십니까? 전대 출마 시점을 좀 정하셨을까요? 박지원 나오고 얘기.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저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계속 웃기만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여쭤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청대전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명청대전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상황이 명청대전이라고 워딩이 되는 건지 저는 여기에서부터 의문을 좀 품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제 뭐 기자도 물어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했던 발언들을 추측을 가지고 해서 명청대전이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화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사람은 친명이고 이 사람은 친청이고 하면서 마치 친명과 친청이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인 것처럼 지금 우리 머릿속에 심고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먼저 변명하자면 앞에 이른바라고는 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부터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이 명청대전이라는 이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워딩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이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 말이 지금 현 정권을 향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저는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왜 명청대전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일단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언론에 휘둘르는 게 아닌가, 일반인들이. 이거를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왜 친청이냐, 나는 친명이다. 예전엔 나한테 극명이라고 해놓고 왜 친청이라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느냐. 지금 뭐 댓글에도 보면 저보고 반명이다, 뭐, 그걸 좀 어이가 없어요, 좀. 근데 저는 여러 번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정청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 아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한테 친청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 해석은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먼저 저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명청대전이 맞냐부터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좋은 저는 지적입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반론을 하자고 한다면 반론입니까? 네. 어. 정청래 대표가 그 국민은 영원하고 뭐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꽤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사용했던 용례를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 썼고요. 윤석열 탄핵 때 썼고요. 그런 시점에서 썼던 용어를 모든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준비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말이 있었던 그 전날 그 대통령 순방길에 초대받지 못해서 갈등성이 점화가 됐었고요. 이런 흐름을 보면 당연히 누굴 대상으로 가고 있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청대전이 아니다.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정청래 대표가 그 세력의 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최민희 의원도 발끈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러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민주당 기득권과 비주류 대통령 간의 갈등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님의 발언을 과거부터 그렇다면 조금 토파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정청래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딴지가 민심이다. 민심이라는 게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읽는 건 딴지고 그리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딴지 게시판에 글을 쓰셨어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나의 지지층인 딴지를 결집시키겠다. 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명칭을 친청으로 할지 민주당 구우 기득권이라고 할지 친문이라고 할지 아니 친뉴스공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명칭이 포섭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반대의 명칭도 제가 잠깐만요. 이제 이게 약간 토론으로 흘러가니까 네. 토론에서 지켜야 할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발언권 보장과 시간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공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사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뭐 딱 시간을 재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적절하게 해주시고 다만 조금 이상하게 간다. 또 다른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지금 일단 두 분이 시작했으니까 좀 더 들어볼까요? 예. 그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훌륭한 두 분 변호사님인데 의견 차이가 저는 사실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의견 차이들이 있으신 건 아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차이는 큰 차이를 느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정청래 대표님도 대표적인 친명이죠. 그러니까 친명 대 친청의 대결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에 참여하는 뭐 대부분의 정치인, 뭐 정말 극히 일부를 제하고는 거의 100% 친명이고 우리 시민사단체라든지 정치평론 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응원한다는 면에서 피청명이어서 친명 패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고 옹호해야 되는 친청과 비청은 있는 거죠. 정말 별로다, 못한다. 이런.
그래서 친명 대 친청의 대결은 아니고 저는 지금의 구도는 친청 대 비청의 토론 구도가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친청했던 분들 중에 일부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너무 뼈 아파서 사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책 대표는 힘을 많이 실어주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친명이라는 전자에 친청과 비청의 논쟁과 대립구도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건 각자의 자유지만 너무 분열적인 언어나 서로 막 쫓아내고 막 몰아내는 식의 단어를 써서는 맞지 않다. 그다음에 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정책 대표님을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분들 중에 여러 명도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좋으신 지적을 해줬습니다. 명청대전이라고 그 프레임을 짜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본다. 정필승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맞서서 싸울 상대로 김민석 총리를 찍은 것처럼 그리고 김민석 총리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 정청래의 대결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가기 때문에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또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아니 민주당 내에 친명 반명이 어디 있냐 이 얘기는 합니다. 정청래도 친명이고 누구도 다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고 그런데 그걸 친명 반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약간 딜레마기도 하고 난센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왜 이건 또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또 따로 한번 떼어서 생각해보고 먼저 지금 이 형국을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하는 것을 매듭을 먼저 좀 지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뺍시다. 자,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우리 총리님 뒤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져 버렸는데 사실 이거는 확인된 바가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럽 순방길에 김민석은 왔는데 정청래는 안 왔지 않느냐. 이 행위를 놔두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심은 김민석한테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라고 우선 두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마치 명청대전이다. 아니 왜 안에 있는 게 김민석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 의식이 발달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부분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워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3번만 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만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자주 이야기했었고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때도 이야기했었고 아주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레토릭 중에 하나로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한자성어로 여도지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고 똑같은 행위를 놔두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주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실제 진정한 의사를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맥락만 해석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는 해석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을 겨누고 한 말일 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도 자체를 해석을 할 때는 맥락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이 화자의 현재 상황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현 정권을 향해서 칼을 세웠다 혹은 각을 세웠다라고 판단한 거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론을 드리면 그 발언을 한 다음에 바로 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행동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딴지 게시판에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또 무엇이냐.
바로 그 이제 의총을 생중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했어요. 본인한테 본인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가 있죠. 뉴 미디어와의 친화. 거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의총을 공개하도록 해서 좌표 찍기를 하라라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딱 잘라갖고 이거는 일반론으로 해석해야 돼요라고 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 전날 겪었던 일, 그날 한 일, 그날 그리고 글을 쓴 일,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정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그 전당대회를 가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뭐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비주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구민주당 기득권과 당원 중심적으로 투표를 했을 때 내가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선은 정청래 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뉴스공장 털 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가 한 팀이다라고 전제를 해야 그거는 가능한 생각이에요. 딴지 게시판에 글을 썼으니까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면 좀 그거는 너무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뉴미디어하고 가장 친화적인 거는요 이재명 대통령님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각을 세우면서 뉴미디어와의 친화성을 드러낸다? 지금 현재 뉴미디어 중에 극우를 표방하는 미디어 빼놓고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미디어는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뉴미디어와 굉장히 친화적이셨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미디어가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 아니면 성경지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재명보다 뉴미디어와 친화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친화성을 이용해서 정청래가 본인의 정치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간에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 말씀 들어보면 거기에서 좀 출발되는 것 같아요. 나온 사실과 드러난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필승 변호사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라든지 또는 뭐 의총을 공개한 것, 1인 1표제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구승 변호사님 의견인데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안윤근 투분이 넘어가 버렸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할 일이 없어서 패널들 불러서 친명 반명 따지냐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던 그런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친명, 반명 또는 뭐 명청 이런 식으로 프레임 속에서 이게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야 이거 그냥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좋은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올바로 우리가 한번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전당대회를 치러보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불가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대체 불가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도 대체 불가 민주당이 되도록 국힘당 같은 데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 멋진 전당대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밑바탕을 다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발 이런 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세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이제 앵커님 말씀 받아서 저도 그 논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저는 노선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팀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506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의 이제 믿음과 지지와 신뢰가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구민주당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로 한 실용주의 대중정당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중도 보수나 보수까지 우리가 아우를 수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 사이에서의 다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생각이 다른 거는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저는 국힘당처럼 서로 아예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논의의 장에서 배격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필수 변호사님의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고 저희 주장도 서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건전하게 결정이 나갔고 당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 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더 넓은 포션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은 아와 타아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싸움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싸움이라는 현상 자체, 다툼이라는 현상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 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짬뽕파하고 짜장파가 싸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면서 한 단계 성숙한 사고로 나가는 거고 애들도 싸워야 친해집니다. 싸워야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거지. 형님 잘하셨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아무 답도 안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외연적으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평화보다는 오히려 저는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을 함께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의 과정이지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위장된 평화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인데 다만 저는 우리 앵커님이랑 아마 생각 비슷한데 우리 댓글이나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사나워져 있고 너무너무 서로 생각이 다른 걸 멸칭을 사용하면서 막 선멸의 대상으로 저는 그 시간에 국힘당 선멸 투쟁을 같이 하죠. 서울에서 백운정 대표님하고 저희는 지금도 국힘당 앞에 세체운동하면서 제가 호소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서로 정필수 변호사 말하는 그런 건강한 논쟁을 벗어나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멸칭을 쓰고 쫓아내야 된다. 그 에너지를 국힘당이 쓰라고 저는 호소를 드리고 싶고 멸칭은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잖아요. 그 렛대를 붙여갖고 쫓아내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이런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라도 우리가 정어리 의원 TV번이나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식의 토론은 맞지 않다. 서로 치열하게. 사실 저는 친명과 반명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친청과 비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토론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전 조국혁신당과 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질 몫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후보자의 뭐가고 거의. 그런데 그래도 정치인 대표님을 반명으로 보는 건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 친명은 맞거든요. 자 이제 정청래 대표를 그러니까 뭔가로 막 몰아가가지고 쫓아내는 식의 토론, 그건 토론이 아니라 그것은 분열이다. 완전히 그렇게 되면 필패한다. 평택치는 필패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혁신하고 대단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 그 국민의힘을 어떻게 박멸할 거에는 방법론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금 더 인연적 선명성을 가져서 똘똘 뭉쳐서 하자라는 편이 있는 거고 저쪽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해서 저쪽에 포션을 줄여갖고 이제 저쪽이 지금까지는 49대 51 싸움이었다면 민주당이 7, 8을 먹어서 20으로 해서 자연 소멸을 시키자라는 쪽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지막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온 말들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이었다라는 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야당이었을 때 해야 했을 말이고 여당 대표였으면 정권은 짧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국정 운영을 더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는 뒷말이 추가로 더 나왔어야 했는데 그 말 없이 저기서 말을 끊었다는 것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국민 이기는 정권이 없다라는 말 이후에 특정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건 정청래 대표의 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성범 TV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아이 불안하다.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슴에 총 맞은 것 같다. 선거 결과를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가슴이 휑하게 뭔가 빈 느낌이다라고 해서 뭐 총 맞은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 도대체 뭔 생각을 대가리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위기는
그 방송의 위기는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강선범 TV와 정상근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강성범 TV의 입장과 강성범의 입장은 다르다. 다 달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작심 발언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정권을 굉장히 비판할 때 그 정청래 대표가 썼던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윤석열 정권 이럴 때 수시로 했던 말인데 이걸 지금 썼다라는 것은 논란을 스스로 인식을 했다. 하고도 작심하고 발언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조차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발언 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언급을 좀 집중을 한 편인데 실제 이제 지금 정청래를 지지하고 민주당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를 비판할 때 2002년 당시에 후단협을 얘기하고 이 정몽준 캠프로 변절자였다라고 얘기하고 비판을 하는 게 많거든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총리. 근데 이제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과 큰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김민석을 비판하고 노무현을 배신했던 사람이 김민석이다. 네. 나는 노무현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특정인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 이거 옛날에 하던 건데 마치 지금 청와대가 김민석을 밀어주는 것 같은 거 이거 그 시대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딱 마무리 지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분히 본인도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알고 딱 준비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 이어지는 말로 개파 보스 낙하산이에서 공천되는 거였으면 나는 정치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은.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은 뭐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뉘앙스를 확실하게 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마당이니 정청래 대표도 본인 생각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서운하다 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동안 그 당 정관에 매끄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청와대 발로 유감이다.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다. 이런 게 몇 번이나 불거져 나왔었어요. 서로 간에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되고 기자회견에서도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선거 끝나고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너무 명확해 보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어제 그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 그 앞에는 이제 본인이 어디 행사 가서 말씀하신 거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그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입니다. 가끔 무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정청래 올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지금 두 달 만에 올렸다고 했나요? 저렇게 글을 올린 것은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이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 발언을 하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했는데 오후에 딴지 게시판에 저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딴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악마화에 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이고 그 친정청래 일단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네. 친여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활동하고 있는 주무대다 보니까 그쪽에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죠.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주요 지점에서 다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숫자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하게 바뀐 것은 맞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뭐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서 다시 한번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왜 저런 방식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딴지 게시판도 있고 뭐 일사 게시판도 있고 뭐 클리앙도 있고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게시판에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서로 간의 갈등 양상이 심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좀 욕을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좀 그런 당 내부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을 때 좀 그 갈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좀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특정 게시판에만 저렇게 글을 쓰면서 또 이제 정권을 마치 좀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까지 뽑아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부의 갈등을 벌리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을 한 그런 셈이잖아요. 예. 그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지금 아까 그 글에서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쉼없이 달려가는 게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이 국민의힘이 저 모질이 들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내부의 갈등이 더 심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딴지 게시판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또 마찬가지로 김민석 그 총리께서 나중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셔서 또 다른 특정 커뮤니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응원하는 특정 커뮤니티에만 글을 쓰신다. 저는 그것도 비판할 생각입니다. 네. 네. 비판은 동등하게 가야죠. 듀에토님 슈퍼챗 감사하고 아무튼 저걸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형 스피커가 운영하는 그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곳과 연대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누구한테 기댈까? 분명히 저기 자기 뒷배들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김민석 총리는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인도 저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 이후에가 이제 저는 문제인 거죠. 뭐 어차피 이제 그 큰 선거는 한 2년 뒤에나 있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내 경쟁이 시작된 그런 구도인데 필연적으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싸움의 방식이 좀 이후에 좀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쭉 갈 텐데 이번 당내 선거가 또 다른 평택 선거가 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페이스북에 보면 또 이제 그 의원총회를 공개하겠다라는 발언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저는 이 내부의 분란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서 그 의원들 본인에게 반기를 드는 의원들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또 끌어들인 게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다 공개하고 있는데. 저 보여주시죠. 여기 왼쪽 거죠. 파란 거. 네네. 의원총회를 비공개하지 않고 공개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때 그걸 미연에 지금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입틀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개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당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내부에서 정말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정청래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통 소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중이는 두 겹으로 가리거든요. 바지도 있고 빤스도 있고. 네. 근데 소중이를 다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왜 당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비판하고 회의해야 되는 그 소중이를 다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처벌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를 함부로 그럼요. 하면 안 된다. 빤스라도 안 하면. 그럼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되게 고급진 얘기를 저급하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확 와닿긴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네.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정청래 대표는 약간 마이웨이 가고 계신 것 같은 게 그 전남 전북도 방문했지만 지난 최고위는 전남 광주 최고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호남을 방문하면서 약간 이것도 이제 당권 도전을 위한 포석이다. 뭐 강주 전남은 민주당과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니까 갈 수 있죠. 뭐 그거까지 저는 뭐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거기서도 또 최고위원님들이나 의원들이 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막 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진짜 정치훈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공감이 확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도 과소 대표가 되고 국회에서도 과소 대표가 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에서 험지에서 고생하는 계층이나
그룹이 있다면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금 더 뭐랄까 더 의욕을 그러니까 의욕을 예, 더 예. 북돋고 또 그 소외된 목소리가 조금 더 과소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저는 대의원에게 더 예전처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1인 1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약에 청년 세대와 영남 분들에게 민주당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 그러면 흥미로워질 것 같은데요. 제3자가 보면.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영남의 청년이 2030 세대거나 영남에 사는 주민이라면 야, 우리 민주당은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배려를 하는 거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김남희 의원님과 전현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두 분 딱 실명이 있는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네. 전현희 김남희 의원 이름이 실명을 놓고 네, 페이스북 제가 1인 1표제 관련해서 대표님이 최근에 약간 좀 걱정이 돼서 페이스북 계속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평소에는 재밌는 글도 있고 또 재치도 예. 있고 그래서 제가 자주 뵙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아무튼간 선거 이후의 글들은 좀 이상해요. 걱정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남희 의원하고 정현희 의원은 악플에 또 시달렸으니까 두 분이 호소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혁신하고 대단결해야 된다. 민주당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건 밑바닥 민중들과 국민들이 준엄한 지금 명령이거든요. 민주당 오만하지 마라. 예. 니들 1년 대통령 잘했는데 민주당 그만큼 못 미쳤고 지방선거 때 후보자 개개인도 부족했지만 당도 부족한 게 많았다. 이거 민심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쌈이 나고 뭔가 자꾸 논란과 이런 것들을 당대표님이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오히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우리가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서로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면서 가자. 이렇게 좀 당대표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네. 당의 최고 어른. 그것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하. 김남희, 전현희 두 분은 그분들이 올려놓은 페이스북 글 보니까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었는데 당대표는 자당의 의원들을 아예 실명을 거론해서 1인 1표제 관련해서 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그 자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 말을 이제 실명 거론하고 뒤에 붙이거든요. 마치 1인 1표제에 문제 제기를 하면 민주주의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글이라서. 그게 사실 우리가 뭔가 담론을 좀 만들어 갈 때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안 수사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죠.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거는 이건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또 지금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거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논쟁은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잖아요. 근데 1인 1표제, 제가 말씀드린 세대, 지역, 요거에 대한 보완 필요하지 않을까? 너 지금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그 문제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타겟팅도 참 슬펐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지은 전 대변인이랑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걸 보면서 전 그게 더 충격적이었고 그게 더 슬펐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좌표찍기?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뭔가 이 대통령을 흔들기를 할 때 아니 전직 대통령이랑 뭐가 달라? 아니 전직 대통령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 야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윤석열이랑 다른 게 없잖아라고. 아니 우리 당 대변인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우리 당 의원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예. 심지어 집권 1년 차, 이제 2년 차예요. 예. 저는 집권 말기 한 집권 4년 차? 그때도 아니요. 그때 갔을 때 뭔가 국정 지지율이 막 흔들리고 있고 하면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약간 약속대로내라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은 집권 2년 차라니까 힘을 집중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뭐 1년 만에 달라진 것도 없고 코스피만 높아져 이런 얘기를 국힘에 있는 장동혁이 할 말을 우리 당 의원 입에서 우리 당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좀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약간 참여정부 생각이 나는 것 같은 이 노무현 대통령 막 초반에 막 흔들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릴 정도의 그런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인가요? 이럴 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이럴 때 아닙니다. 지금 총선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대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준비 잘 돼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총선 대선하면 저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대통령 비판하고 할 땐가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다는 거 보여주려면은 대통령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1인 1표제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 뭐 좀 약간 점프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 전제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 야 다음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 물어보면 6월 2일까지의 버전입니다. 정청래가 되겠죠. 선거 이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별로 이제 예외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근데 첫 번째 지금 선거를 이겼냐 이 전제가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이길 때를 못 이긴 건 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이기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거야. 이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이제 의총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의총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파색이 짙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작심하고 스크럼 짜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짚어졌냐면 일단 호남 공천이 잘못됐다가 짚어졌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서울 수도권은 졌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지도부는 누가 되더라도 그게 뭐 김민석이냐 정청래냐를 떠나서 호남에서의 지지와 서울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없으면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되든 되지 않던 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당대표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뭡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에 뽑는 당대표의 간판으로 다음 내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내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2028년도에는. 근데 그 선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가 흔들리고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6월 2일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였는데 이게 지금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외적인 변수로 보면 저는 정청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냥 기자 입장에서 보면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프레스를 넣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버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싸움들이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과 이해창의 싸움. 이거는 임기가 4년 차 될 때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조건이 완전 달라요. 김영삼의 인기는 바닥이고 이해창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대표가 한번 붙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일 때 박근혜도 많이 싸웠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선후의 문제였지 누가 봐도 둘 다 대통령을 할 것 같은 동급의 존재였어요. 당청에서 다 마찬가지로. 네. 근데 지금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당대표의 지지율은 그보다 낮은데 이거가 붙어지는 거냐 이게 있고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이미 여론조사상으로는 물론 뭐 당원 투표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후보가 훨씬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이 1인 1투표제가 6월 2일까지의 버전으로는 정청래 대표에게 무조건 유리할 거야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조건의 변화들과 누가 보더라도 친명이 친청보다 큰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분법을 따르더라도 저는 뭐 그 구분법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힘이 실리는 후보가 1인 1투표제에서 유리한 거지 그 제도를 만든 당대표라고 해서 그 제도의 덕을 무조건 더 볼 거다? 이거는 지금은 좀 합리적인 추론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대통령의 서늘한 경고장과 정권은 짧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당대표의 대립은 숨막힐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정말 언론이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권력 다툼이자 감정 싸움일 뿐일까요? 이번 갈등은 지방선거 이후 당이 마주한 노선 수정의 진통이자 실용주의 대중정당으로 확장하느냐의 문제를 둔 본질적인 진통에 가깝습니다. 당의 전략과 비공개 회의마저 광장에 모두 꺼내놓고 싸우는 방식이 과연 건강한 혁신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당을 분열로 이끄는 길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쉼없이 달려가는 게 칭찬이 아니라 비판받아야 한다. 는 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무조건 거칠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